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다시 약세장을 받으면서 다소 내려갔는데요. 계속 좋은 흐름을 기대하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여전하고 패드의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체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8%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04%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연일 상승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약세장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연일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었다가 이번에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여전히 심리의 안정과 공포의 확대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 우량주 기업들은 혼잡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절반은 상승을 한 것 같고 절반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조금 더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더 하락하려는 움직임들과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고루 나타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오늘은 역시나 연일 상승을 마무리했었고요. 딱 한 개의 2차전지 ETF만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국내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 ETF와 관련이 있는 DRIV ETF는 추가로 더 큰 하락세를 가져간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분야는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분야의 ETF들이 다시 하락을 했던 하루였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큰 변화는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의 ETF들인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단 한 개의 클라우드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이번에는 역시나 대부분의 주요 ETF들이 하락을 했는데, 원유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다시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일단 이 분야들은 산업재와 부분적인 소비재 테마의 ETF들이 상승을 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변화를 줄 만큼의 큰 변동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해외 주요 ETF의 시향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오늘 원자재와 천연가스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늘 미국의 증시가 다시 조금이나마 내려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패드의 매파적인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양적 긴축 또한 차기 회의인 5월 4일에 개시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라고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미 패드가 너무 늦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늦었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고 중립금리인 2.5%까지 올리게 된다면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인플레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패드가 기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그렇듯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려가다가 결국 2년 안에 경기 침체에 들어간 적이 많았었던 만큼 이번에도 경기 침체로 갈 확률 또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고,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되었을 만큼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미 너무 높았던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 밖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전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250원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환율의 고공행진에 힘입어서 미국 달러 ETF로 투자자들의 자금 또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S&P 500 지수는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서 위로 반등을 하기는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정말로 반등을 할지가 중요한데, 월가에서는 4600선까지는 올라와야 다시 장기 상승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상승장보다는 강력하게 형성된 지지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주가가 조금 더 횡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현재 월가에서 일부는 S&P 500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왔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리서치의 결과에서도 7가지 주요 사항을 다루면서 체크를 했는데, 그동안 거품이 낀 주가들이 하락을 하면서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기술주의 감해도로 인한 현재 상태는 매수 타이밍을 매력적인 상태로 보이게 만들고는 있지만, 변동성은 계속해서 크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랠리는 아마 단기적일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수의 유혹을 참아내고 더 좋은 기회를 볼 것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도 다 각자의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현재는 시장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은 여기에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 당장을 보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들, 저는 기분 좋게 조금이나마 더 수량을 모아가려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나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힘을 내시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